맡은 제목은 청소년을 생각하는 학교교육 정책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학교교육 안에 청소년들의 좀 존중받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 이렇게 딱 그 단적으로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제 작년 12월에 그 YMCA의 청소년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청소년 포럼을 했는데 한 청소년이 참석을 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학생들이 저녁에 이제 학교 공부 끝나고 또 학원에 대부분 가는데, 학원에 갔을 때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답은 5분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학생들이 5분 동안에 저녁을 먹는다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그 패스트푸드나 그렇지 않으면 뭐 삼각김밥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그냥 그거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5분에 쫓겨가면서, 그게 오늘날 청소년이 그 사회로부터 약간 대우받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의 웰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진짜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웰빙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의하면 이걸 한 학기를 늘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학기 동안 하게 되는데, 그 두 학기 동안에 이러한 청소년의 웰빙과 그다음에 청소년의 그 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에 보다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청소년 웰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웰빙하면 행복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도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웰빙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이렇게 하게 버리면 그냥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이고 어떤 순간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작용이 되는데, 웰빙은 보다 더 좀 지속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 객관적인 이런 이제 부분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빙을 이제 청소년 웰빙을 중요하게 말하는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청소년들이 웰빙하게 되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긍정적 관계의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의미를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가 성취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과연 청소년들에게 학교 생활 속에서 진짜 자기가 학교를 오고 싶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나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계는 학생들만의 관계만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의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관계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는 진짜 청소년들에게 학교 생활의 의미를 느끼고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그런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배움의 주체가 되게 해주고 있는가. 자기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움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그런 의미를 갖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야말로 한 줄 세우기에 의해서 이게 계속 패배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차이를 갖는 자기만의 그런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가지 요소들을 좀 지표화해 가지고 매 학년마다 학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이런 그 5가지 요소들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가 끝날 때 그 부분을 또 조사를 해서 과연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웰빙 그 지수가 그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그 학교가 무엇을 이렇게 바꾸고 혁신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의 정책에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하나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나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은 소외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의 그 우수 학생들만 창의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생 모두가 다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각자의 창의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창의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집단 창의성의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성을 얘기를 하면 학교 간의 격차나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교육 격차나 그다음에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다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창의성에 관련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단 창의성을 하게 되면 집단 창의성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제 3가지 부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라베뉴라고 하는 이제 창의성을 연구한 그 학자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집단 창의성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창의성하면 어떤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적인 그 변천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는 소수의 천재가 가진 그런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집단 지성을 얘기하듯이 집단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집단 지성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집단 창의성이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나오냐? 개인의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가 축적해온 문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창의성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와 교류하는 속에서 그런 창의성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사회 문화 그다음에 사회 축적된 지식들이 보다 많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든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의성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창의성에서 가장 이제 집단 창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학습 능력입니다. 이제 그 전에 2013년도에인가 구글의 인사 책임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거 워낙 좋은 데니까 구글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에 이런 이제 그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통 창의적 창의성 얘기할 거는데 학습 능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글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게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학점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을 받아서 암기하는 그런 능력, 그건 학습 능력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능력을 갖는 게 그런 학습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런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남들과 교류하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할 때 이 자연의 문제에 가슴 아파하고 남의 문제에 가슴 아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창의성의 관점에서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죠. 그 다음에 협업 능력,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속에서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시 제도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이런 교육, 그러니까 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의 머리에 강제로 놓아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그런 키워주고 그렇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서 물론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했던 것을 1년으로 2학기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그런 청소년들의 웰빙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집단 창의성을 키워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많이 또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그 잘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 학기 동안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의 부담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 진도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문성에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그것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일부에서는 이게 진로개혁을 위한 그런 학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바꾸는 데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수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학기제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잘 되려면 하나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하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노는 학기가 아니고 청소년들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 그 정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진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그런 그 변화, 수업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런 자율성과 전문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자꾸 통제적이거나 권위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없는데 과연 학생들이 통제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그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해서 진짜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효능감을 그런 이제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도 학부모의 참여가 없으면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참여,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두가 협력해서 이런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1년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새 정부 동안에 고등학교에서도 한 1년 정도 해서 고등학교까지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